삼성 라이온즈가 1631일 만에 단독 1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그냥 날 수가 아닙니다. 2022년 13연패, 2023년 리그 꼴찌에서 두 번째. 불과 3년 전 삼성은 그랬습니다. 그 팀이 지금 리그 1위입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 2.74로 리그 1위, 10승 1무 4패. 반짝일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1631일 만에 이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삼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631일, 대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약 4년 5개월이에요. 삼성이 마지막으로 단독 1위에 있었던 날은 2021년 10월 27일이었습니다. 그해 삼성은 정규 시즌 2위였고 6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도 진출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는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바로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2022년 삼성은 7위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30일부터 7월 23일까지 구단 역사상 가장 긴 연패를 기록합니다. 13연패. 숫자로만 보면 그냥 꽤 많이 졌구나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야구팀이 2주 가까이 매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경험해본 팬이라면 알 겁니다. 매일 구장에 가도 질 것을 알고 가는 그 감각. KBO 구단 역사상 최다 연패 기록이 삼성이라는 팀에 새겨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패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었습니다. 2021년 시즌이 끝난 뒤 핵심 FA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났습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도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투수진 육성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3년엔 토종 투수 대부분이 구속 140km에 미치지 못했고 제구도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구단이 리빌딩과 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방향이 없으니 선수 수급도 엇나갔고 그게 고스란히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2023년 삼성의 최종 성적은 61승 1무 82패 8위. 21세기 KBO에서 가장 어두운 시즌 중 하나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홍준학 단장이 사임했습니다. 구단 스스로도 이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왜 이렇게 됐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박진만이라는 감독이 약속을 하나 합니다. 박진만 감독은 2022년 8월 대행 신분으로 삼성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식 취임은 2022 시즌 종료 후였고요.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시즌을 8위로 마무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삼성은 78승 2무 64패로 정규 시즌 2위,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팬들이 기다려왔던 그 무대였습니다. 그 성과 덕분에 2025년 11월 박진만 감독은 2+1년 최대 23억 원 조건으로 재계약에 성공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박진만 감독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 두 가지였습니다. 불펜진 역량 강화와 주전 같은 백업 야수진 구축.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 캠프, 괌 캠프, 다시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강도 높은 스프링 캠프에서 그 약속을 직접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 시즌 개막 2연전에서 삼성은 연패로 출발했습니다. 팬들이 불안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감독이라면 말을 아꼈을 겁니다. 그런데 박진만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시즌 55패 중 2패를 한 것뿐이다. 여기서 진짜 배짱에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 실제로 지켰을까요? 숫자가 말해줍니다. 첫 번째 약속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펜입니다. 2023년 삼성의 불펜은 리그 최악체 수준이었습니다. 선발이 흔들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구조였고요. 그게 61승 82패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2026년 4월 15일 기준 삼성 불펜 평균 자책점은 2.74, 리그 1위입니다. 투수 10명이 9이닝씩 던질 때 평균 2.74점만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 김재은을 중심으로 이승현, 최지광, 미야지, 배찬승, 이승민, 백정현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이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투수진이 좋아진 게 아니라 타선이 1점만 더 지키면 된다는 심리적 여유를 불펜해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불펜 투수가 압박감 없이 던질 수 있다는 건 실제 스탯 이상의 퍼포먼스를 끌어냅니다. 그 타선의 중심에 최영우가 있었습니다. 2016 시즌 이후 기아로 이적했던 최영우가 10년 만에 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약 조건은 2년 FA에 최대 26억 원. 돌아온 이유도 받아들인 이유도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최영우는 4월 14일 경기에서 통산 2600안타를 달성했습니다. KBO 역사상 두 번째, 이승엽에 이은 기록입니다. 단순히 개인 기록이 아니라 그가 팀 안에서 어떤 상징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전 3명이 다 빠진 날, 삼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4월 15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삼성은 구자욱, 김성윤, 김영웅 모두 결장한 채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홈팀 한화, 외국인 에이스 윌켈 에르난데스가 선발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90만 달러짜리 투수였습니다. 1회 초 삼성 선발타자 9명 전원이 출루했습니다. 한 이닝에 9명 전원 출루. 에르난데스는 3분의 1이닝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고 7안타 7실점으로 간판됐습니다. 1회에 7점. 사실상 1회에 승부가 결정난 겁니다. 삼성 선발 양창섭이 2회 말 흔들리는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건 만 18세 신인 장찬이었습니다. 2026 KBO 드래프트 3라운드 계약금 1억 1천만 원짜리 고졸 신인. 그는 2, 3할루 위기에서 강백호를 3루 땅볼로 처리했고 이후 3이닝 3분의 1 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잠깐 13억짜리 에이스가 아웃 1개 잡고 7점을 내줄 때 삼성은 1억짜리 신인을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그 신인이 버텼습니다. 최종 스코어 13대5, 18안타, 한화 4사구 10개, 5연승으로 10승 1무 4패, 단독 선두 1631일이 끝났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631일은 단순한 날수가 아니었습니다. 약점이었던 불펜이 리그 1위 불펜이 됐고 주전이 빠져도 무너지지 않는 백업 야수진이 생겼고 최영우라는 구심점이 타선에 들어왔습니다. 박진만 감독의 두 가지 약속이 동시에 완성됐을 때 1위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오늘 삼성 1631일의 데이터가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야구를 숫자로 파헤치는 영상 계속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분석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